중요한 발표 자리나 좋아하는 사람 앞 혹은 면접장에서 입을 떼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머릿속에는 대하소설 한 권 분량의 근사한 논리가 가득했는데 정작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 앞뒤도 안 맞는 외계어 같은 소리뿐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침대를 발로 차며 아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해봤자 이미 버스는 떠난 뒤죠. 우리는 보통 이걸 보고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래, 혹은 나는 원래 말 주변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당신의 말이 꼬이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하드웨어적 한계와 이를 출력하는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끔찍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최신형 게임을 돌리는데 그래픽 카드가 구형이라 화면이 뚝뚝 끊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화려하게 나열하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전두엽을 해킹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장 편안하고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고도의 데이터 설계 공학입니다. 오늘 원리사전에서는 당신의 뇌 회로를 완전히 재구조화하여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논리적이고 압도적으로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세 가지 절대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언어 지능은 평범한 일반인에서 상위 1%의 전략가 수준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의 인생을 바꿀 뇌 해킹을 시작해 볼까요? 제1장뇌의 병목 현상을 박살내는 정보 구조화의 원리. 첫 번째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관문은 우리 뇌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엄청나게 똑똑해 보이지만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인 작업 기억, 즉 워킹 메모리의 용량은 고작 종이컵 한 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지심리학의 대부 조지 밀러는 인간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단위가 7개 내외라는 매지컬 넘버 7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처럼 정보 과부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고작 4개만 넘어가도 뇌의 과부하가 걸려 멈춰버린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입니다. 우리가 말을 횡설수설하는 이유는 이 좁아터진 뇌의 통로에 트럭 수십 대 분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밀어넣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셧다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해결책이 바로 청킹이라는 기술입니다. 흩어진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어서 뇌의 수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팀장님에게 보고를 한다고 칩시다.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지금 휴가 중이라 힘들 것 같고요. 어제 미팅했던 업체는 단가가 너무 높다고 하고 또 장비는 노후화돼서 수리가 필요해요라고 줄줄이 사탕처럼 늘어놓으면 팀장님 머릿속은 스탈링그라드 전투 현장처럼 아수라장이 됩니다. 도대체 결론이 뭐야라는 불호령이 떨어지기 딱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걸 청킹 원리에 따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팀장님, 현재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원인을 내부 자원, 외부 협력사, 인프라 노후화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해보세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상대방의 뇌에 정보를 담을 세 개의 깨끗한 바구니를 미리 세팅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조리 있는 말하기의 핵심인 범주화의 힘입니다. 여기에 뇌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출력 방식인 프랩 법칙을 결합해야 합니다. 프랩은 결론, 이유, 사례, 결론의 순서입니다. 첫째, 무조건 결론부터 던지십시오. 뇌는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들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론이라는 목적지를 먼저 찍어줘야 뇌는 안심하고 당신의 논리를 따라옵니다. 둘째,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인간의 좌뇌는 인과관계가 확실할 때 쾌락을 느낍니다. 셋째, 눈앞에 그려질 듯한 생생한 사례를 드십시오. 이것은 우뇌의 시각 회로를 자극해서 논리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하며 상대의 뇌에 쐐기를 박는 겁니다. 이 프랩 구조는 당신의 뇌가 횡설수설이라는 탈선 사고를 내지 않도록 깔아주는 단단한 철길과 같습니다. 이 원리만 마스터해도 당신의 말은 논리의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상대의 도파민을 장악하는 심리적 각인의 원리. 두 번째 장에서는 심리학의 관점에서 내 말이 상대방의 기억 속에 문신처럼 새겨지게 만드는 감각적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상대방이 지루함을 느끼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음일 뿐입니다. 진짜 고수는 상대방의 뇌가 내 다음 말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종해야 할 주인공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입니다. 사람들의 주의력을 낚아채려면 대화 속에 도파민 유도 장치를 심어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나 미완성된 정보에 대해 뇌가 미칠 듯한 집착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처음부터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질문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10년 동안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 단 5분 만에 청중을 압도하게 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 청중의 뇌는 그 해답이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 도파민을 쏟아내며 당신의 입술만 쳐다보게 됩니다. 대화 중간중간 이런 인지적 공백을 만드는 것은 상대방의 뇌를 당신이 설계한 시나리오 안에 가둬두는 가장 강력한 심리 전술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울 뉴런이라는 뇌세포의 특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신경세포는 타인의 감정이나 태도를 보기만 해도 마치 자기가 겪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조리 있게 말하면서도 눈빛에 확신이 없고 목소리가 떨린다면 상대방의 거울 뉴런은 당신의 불안함을 그대로 복사해서 당신의 논리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당신이 당당한 체격과 일정한 톤을 유지하며 말한다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당신의 말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조리 있는 말하기는 텍스트의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동기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례를 들 때도 평범한 수치는 버리십시오. 뇌는 추상적인 숫자보다 생존과 직결된 생생한 이야기를 훨씬 더 잘 기억합니다. 이를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비타민은 영양 성분이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이 비타민을 한 달간 복용한 김 대리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도 듣기 전에 눈이 번쩍 떠지고 퇴근 후에도 아이와 2시간 동안 축구를 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후자의 문장은 상대방의 뇌 속에 활기찬 아침과 축구하는 모습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상대의 뇌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 그것이 심리적 각인의 정점입니다. 제3장 뇌의 가소성을 활용한 언어지능 개조 훈련법, 마지막으로 배운 원리들을 내 몸에 완전히 체화시키는 실전 훈련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신경망이 두꺼워지는 뇌의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 주변이 없다고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훈련만 하면 누구나 말을 잘하는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훈련은 메타인지 녹음 훈련입니다.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말할 때 어떤 끔찍한 습관을 가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직접 들어보는 것은 뇌에 가해지는 가장 강력한 충격요법입니다. 녹음된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뇌의 자기 감시 시스템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필요한 추임새가 얼마나 내 논리를 갉아먹는지, 문장 끝을 흐리며 자신감 없이 마무리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인식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전두엽은 다음 대화에서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뇌를 개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1분 요약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 기사 하나를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뒤 그 핵심 내용을 정확히 1분 안에 말로 정리해 보세요. 이것은 전두엽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과 같은 고강도 훈련입니다. 방대한 정보 속에서 무엇이 뼈대이고 무엇이 살점인지 순위를 매기는 연습을 반복하면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말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것을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오직 훈련된 뇌만이 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 일시정지, 즉 포즈의 활용입니다. 초보자들은 침묵이 흐르면 불안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흐름을 망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침묵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직전 2초만 멈춰보세요. 그 정적의 시간 동안 상대방의 뇌는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이며 다음에 올 정보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합니다. 또한 말을 마친 후에 짧은 휴식은 그 정보가 상대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조리 있는 말하기는 소리뿐만 아니라 여백을 설계하는 기술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휘의 무기고를 채우는 독서와 필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뇌라는 공장에 재료가 없으면 당연히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문장을 손으로 직접 써보며 그 리듬감을 뇌 신경망에 각인시키십시오.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가진 문장들을 필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뇌는 그 구조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뇌는 당황하지 않고 저장된 템플릿의 단어만 갈아 끼워 즉석에서 명연설을 뿜어내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능력은 신이 내린 천재적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뇌의 하드웨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오늘 원리사전에서 파헤친 정보 구조화의 원리, 심리적 각인의 원리, 그리고 뇌 가소성 훈련법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뇌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가 단단하게 연결되는 그날, 당신은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대중을 압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의 언어 인생을 바꾸는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리의 힘으로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리 사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말하기의 어려움이나 오늘 배운 원리를 적용해본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고 본질적인 원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곧 당신의 힘이 되는 그날까지 원리 사전이 함께하겠습니다.